네, 안녕하세요. 첫탄생입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뭐 태양광, 풍력, 원전, SMR 총 동원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원전 관련된 부분들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가 반영을 안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게 되면, 보시면은, 자, 이제 안 보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보게 되면은 오늘 주가가 8.2% 정도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 매수세도 바닥에서 머리를 조금 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매매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좀 흐름을 보면 뭐 지금은 또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코스피 보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8%인데 조금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거 많이 올라왔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9%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21선이 아직 안 깨진 상태죠. 하이닉스 같은 21선 바로 밑에 있고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 보면 삼성전자는 21선을 좀 깨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반도체가 사실 힘이 살짝 빠진 거는 그동안 보이긴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쉬어주고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면서 한번 더 쉬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지금 조금 힘을 잃으면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였지만 얘는 강세긴 하죠. 강세인데 최근에 고점 부분에서 뭐하고 있다?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 물론 내려갔다 올라왔던 것처럼 내려왔다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호재가 많지만 우리가 오늘의 수급을 보면 정말 오랜만에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쵸? 보시면은 대형주에서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원전주 같은 경우도 빠짐없이 다 빨간불 두 자리의 숫자. 보시면 2차전지도 20% 30%, 조선도 다 올랐고요. 로봇도 거의 뭐 일본 로보틱스, 뭐 ETF 제외하고는 다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제가 관심 종목 설정해 놓은 종목들도 오늘 웬만해선 다 빨간불을 굉장히 강하게 켰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급적인 변화가 완벽하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터진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뭐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코스닥을 좀 가보면요, 코스닥이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올라온 거는 일단 매도세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미 다 물려 있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없었고, 매도세가 없었으니까 보다 호가가 비어 있죠. 우리가 내려올 때 툭툭툭툭 그냥 밀리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쉽게 올라가는 거죠. 호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래량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거래 대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코스피죠. 코스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코스닥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다.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보시면은 굉장히 코스닥이 8%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근데 보세요. 거래량 어때? 거래량 많이 없어요. 거래 대금 많이 안 돌았어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알 수 있는 건 내려올 때 너무나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뭐다? 매수세가 없었다. 매수세가 없었다라기보다는 뭐라고 봐야 되겠죠? 매도세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매수는 들어오는데 매도세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3에서 4% 정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근데 일단 매수는 들어와. 매수는 들어오는데 매도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빠질 대로 빠졌으니까. 매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가볍게 툭툭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늘 코스닥이 8%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안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21선 이탈 나와줘야 돼요. 21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52평이랑 뭐 11평 밑에 있고 22평 밑에 있기 때문에 62평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쉬어주는 구간, 그러니까 힘이 조금 빠지는 구간, 조금 이렇게 천천히 기어주는 구간으로 가준다라고만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틈에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하면서 키 맞추기가 좀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코스닥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키 맞추기는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최소한 천은 일단 회복을 해주고 지켜주는 구간들 요 정도만 만들어주는 시간만 삼성 하이닉스가 좀 버텨준다, 좀 조정을 나와주거나 기어준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온기가 돌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기서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제일 중요한 보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이 올라오고 여기서보다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내는 거,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수급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AI에서도 오늘 뭐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에서 전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들어보시면 다 했겠지만 전력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죠. 전력 하면서 전력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받을 만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꾸준하게 언제부터죠? 거의 2022년 8월부터 꾸준하게 외국인의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 종목도 거의 없습니다. 잘 보면.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물론 몇 개 있지만 정말 2022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종목 많이 없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줄고 있고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닉스도 줄고 있고요. 스퀘어 당연히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조금 올라오긴 해. 사실 근데 얘는 2021년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보다 원래 매수 지분이 상위권이었죠. 바닥부터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패스. 현대차도 외국인 지분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땐 빠지는 거고, 엔솔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좋아요. 안정적이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누가 봐도 잘 가고 있었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상승 추세를 타면서 잘 이동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탈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탈이 나왔잖아요. 거래량도 굉장히 죽은 상태에서 이탈이 나왔고 이탈이 이렇게 강하게 장대 음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외국인 기관의 이탈이 있긴 했지만 크게 눈에 띄는 이탈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반도체가 수급들을 너무나 많이 빨아가면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수급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 돈을 빨아가는 수급이라는 게 있죠.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수급 이게 반도체가 수급을 빨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사람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이걸 받쳐주는 수급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ETF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유동성 공급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돈들이 전체적인 종목에 일정하게 분포가 돼서 이제 호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나 반도체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돈들이 다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말이 제일 어려운데 우리가 시가총액 대비라는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퍼센트 결과적으로 이 퍼센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코스피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잘 봐봐요 여러분들. 내 코스피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코스피 레버리지를 삽니다. 코스피 200 레버리지를 사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200억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억을 넣었어. 그러면 이 200억을 어떻게 살까요? 시가총액 비율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요 두 친구랑 밑에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서 거의 65%를 차지했었단 말이죠. 비중을. 그럼 내가 200억을 레버리지 ETF 200을 넣잖아요. 그럼 이 중에 얼마? 130억은 다 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돈들을 뭐다? 다 싹 다 빨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ETF 자금들이 들어와도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리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ETF도 생기면서 거기서 돈들이 들어오고, 그냥 완전 악순환의 고리였던 건데 그 고리가 좀 깨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아직 전혀 이 반도체 추세 꺾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딱 보더라도 하이닉스 꺾였어요? 안 꺾였잖아요. 그죠? 아직도 안 꺾였어요. 고가놀이 중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얘가 또 가면 수급 빨아가는 이슈들이 분명히 또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우리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급이 개선됐을 때 분명히 이렇게 강한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는 뭐다? 전력 쪽이나 AI 관련주. 그죠? 특히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력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고 짜증날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뭐 저를 욕하셔도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두산 에너빌리티 15,000원대부터 계속 영상 찍으면서 주가가 9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아직 더 간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두산 에너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그래도 저는 두산 에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지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61선이죠. 찍어주고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뭐 내용이 괜찮았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설명창에 텔레그램방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또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영상 올라갈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아시겠죠? 입장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